오늘 모실 이분, 지혜의 숲 초반에 흥미로운 주제와 무엇보다도 엄청난 에너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분인데요.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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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의 장유정입니다. 교수님 참 오랜만에 뵈요. 우리 지난 강연 때 네. 트로트의 역사 이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주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방송 이후에 그야말로 반응이 핫했습니다. 빠른 풍각쟁이야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기존의 것에 새로운 외래 문화가 와서 흡수하고 융화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트였죠. 자, 이번엔 또 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생각이세요? 이번에는요, 금지곡을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중음악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순응과 저항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지곡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은 그 시절을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를 이해하는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금지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금지곡이 그래서 더 인기를 끌었던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는데요. 자, 왜 금지시켰는지, 또 금지된 노래는 어떻게 유행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장유정 교수님께서 전하는 그땐 그랬지, 금지곡의 역사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 강연에 앞서서요, 제가 짧게 노래 몇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이 노래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곡입니다. 왜 불러, 왜 불러. 이 송창식의 왜 불러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여러분 아시는 아리랑이죠? 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바로 신중현의 미인이란 노래고요. 제가 불러드린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심금을 울리는데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노래들의 공통점, 바로 금지곡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뭐 치안방해, 창법 저속, 가사 저속, 방송 부적합,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하나로 압축을 하면 그 시대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금지곡의 역사, 뭐 현대사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금지곡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요,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금지곡을 만들었고요. 또 한국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대중가요를 금지했던 배경으로 4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항을 억제하고, 두 번째는 사상을 통제하고, 또 세 번째는 문화동화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고요. 네 번째는 정보를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시대별로 어떤 노래가 대체 어떤 이유로 금지됐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근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검열이 시작된 것이 일제강점기라고 했는데요.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래에 대한 어떤 억압이었는데요. 실제로 일제는요, 36년 동안 무려 1만여 개의 법령을 통해서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노래책, 음악 공연, 레코드, 학교 교육 등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1908년 9월 학부령 제16호 교가용 도서 검정 규정으로 음악 교과서를 통제했고요. 정부의 검인정을 받아야 음악 교과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독립운동 가요를 담고 있는 여러 책은 당연히 금지됐고요. 대표적인 것으로 최신 창가집이라는 노래책을 들 수 있어요. 만주 광성중학교의 음악 교재로 1914년에 발간된 책인데요. 이 책 또한 금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독립운동 가요를 좀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학교 교재까지 막는 거예요? 최신 창가집을 발간한 광성중학교는요, 이동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우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설립한 민족학교입니다. 그것에서 부르던 노래는 우리가 사는 땅, 좀 민족에 관한 노랫말이 많았고요. 그중 대표적인 노래를 들려드리면 바로 안창호 선생이 작사했던 거국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한반도야 이런 노래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고향을 떠나온 이 약간 슬픔도 애환도 느껴지고 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독립운동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한반도를 네.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래를 포함해서요. 그 책에 실린 노래 대부분이 독립운동 가요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창가집이 금지를 당한 거고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는요. 재즈, 만요, 신민요 이런 대중음악이 성장했던 시기인데요. 본격적으로 레코드 취체 규칙, 그러니까 레코드를 검열을 시작한 것은 1933년입니다.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풍기괴란, 또 다른 하나는 치안방해. 여기서 치안방해가 바로 민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금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또 1943년부터는요. 우리나라 말로 된 레코드 발매가 거의 금지됐고요. 또 영국과 미국 음악을 적성 음악, 적국의 음악이라고 해서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조선어로 돼 있는 노래도 안 되고 영어로 돼 있는 노래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떤 노래 들었던 거예요? 일제가 전시 체제로 바뀌면서 대부분 일본어로 이루어진 노래, 오늘날 우리가 친일 가요라고 하는 군국 가요를 주로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1936년 4월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에 기록된 어떤 노래가 어떤 레코드가 금지를 당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화 8년 6월 비로소 처음 총독부 당국에서 레코드 검열계를 두기 전에는 조선 안에 있어서 레코드의 취체란 것이 도무지 없었다. 치안을 방해하고 풍기를 괴란시킬 만한 레코드의 취체와 검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레코드 검열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오늘날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사실은 레코드 취체는 없었습니다. 레코드를 금지하거나. 왜냐하면 일제가 대중음악의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 1933년이면 1932년에 발매됐던 황성의 터의 밤이 되니 그 노래가 굉장한 인기를 얻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른 어떤 민족의식을 좀 불러오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일제도 이렇게 금지곡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검열을 철저하게 하면서요. 당시에 금지가 됐던 곡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아리랑, 방랑가, 또 종로 내거리, 또 뜬 세상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금지된 노래는 어떤 노래일 것 같아요? 혼과 어를 담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아리랑?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리랑이 굉장히 많이 금지됐어요. 최규업이 최동원이라는 이름으로 1930년에 발매했던 아리랑이 있고요. 이혜리수의 목소리로 발매된 변조 아리랑도 금지됐습니다. 이 중에서요,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할 곡은요, 뜬 세상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아마 방송에서는 최초로 공개하는 그 시절의 금지곡일 겁니다. 뜬 세상은요. 뜰 부자 세상 세자, 즉 부세라는 제목으로 음반이 발매됐고요. 또 같은 노래인데 가사 2절을 더 넣어서 그러니까 총 3절의 노래가 총 5절의 노래로 바뀌면서 나온 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총 2번 음반으로 발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곡은 알 수 없지만 최규엽이 작사한 것은 맞고요. 왜 금지곡이 되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뜬 세상 들어보겠습니다. 저녁밥을 먹고도 지랄은 돈다 조금더 버리나 팡팡 빛난다 요리집 문 앞에 불러 죽었나 손에 한번 앞에는 뒷담배 났나 저녁밥을 먹고 네, 이게 유성기 음반 그 시절 거라서 너무 음질이 안 좋긴 한데요. 가사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계신 이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노래가 왜 금지됐을 것 같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거 애매한 내용을 가사가 있나? 봤는데도 네. 왜 금지가 됐을까? 멜로디가 따나나나나나나 멜로디를 생각하시는 그런가? 왜 그러실까요? 아까 거기 보면은 요리집 앞에서는 굶어 죽는 놈, 은행문 앞에서는 빚 쫄리는 놈. 아. 세상의 부조리함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한 노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부조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대중음악에서 네, 그런 생각을 했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또 아까 금지됐던 곡 중에 아리랑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규엽의 아리랑은 굉장히 좀 지극히 평범한 편인데요. 이명진이 노래한 아리랑은 조금 좀 속된 말로 셉니다. 가사가 어떤 게 나오냐면요. 싸우다 아니 되면 이 세상에다 불을 지르자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사가 네, 있었어요? 예. 아무도 모르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억에서 잊힌 그런 가사지만 저 이명진이 노래한 저 아리랑 속에는 그 가사가 있어요. 와. 네. 아니 보통 아리랑 하면 저희 외국인들도 보통 이제 아니까 한 느껴지거나 아니면 좀 신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좀 으스스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자는 가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뭔가 뭐 선동적이기도 하고 네. 뭐 혁명가요 같은 맞아요. 느낌도 들죠.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가장 중심에 있었던 금지 키워드가 역시 독립, 민족 이런 거죠.